안녕하세요. 쇼핑코리아 송송입니다. K-컬처, K-패션, K-푸드 등 정말 다양한 K 관련 키워드들이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뉴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는 유튜브 혹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역사가 깊은 것이 바로 K-뷰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류에 대해 많이 접하셨던 분들께는 K-뷰티라는 키워드가 너무나도 당연한 키워드 혹은 이제 조금은 식상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뷰티는 매해 새로운 위력을 보여주며 진정한 K 키워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독보적인 분야입니다. 한류의 대표라고도 부를 수 있는 K-뷰티가 이제는 동남아시아를 뛰어넘어 중남미까지 그 파급력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약 20분간 K-뷰티가 과연 어떻게 동남아시아와 또 중남미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간략하게 쇼피 데이터를 통해 K-뷰티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먼저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마켓별 K-뷰티 소비 트렌드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세션에서는 K-뷰티의 핵심 카테고리라고 말할 수 있죠. 메이크업, 스킨케어의 한국 제품들이 어떻게 현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세션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각 마켓별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들으시다가 짚어드리는 부분들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은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쇼피 데이터를 통해 보는 K-뷰티 현황입니다. 앞서 간략히 소개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K-뷰티는 팬데믹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K-뷰티의 중심에는 유통 방식의 변화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이 전환되면서 전 세계에서 빠르게 호응을 얻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추세에 따라 K-뷰티 산업은 매해 빠르게 성장하며 2027년에는 약 139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쇼피에서도 K-뷰티는 판매자 수, 상품 수뿐만 아니라 주문건과 거래액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한국 뷰티 브랜드 수가 28% 정도 증가할 때 쇼피코리아의 K-뷰티 샵 수는 103%씩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뷰티 시장 규모는 9%라는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쇼피의 한국 K-뷰티 거래액은 연평균 89%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쇼피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K-뷰티 제품들이 각종 주요 캠페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쇼피에서는 지속적인 K-뷰티 전용 캠페인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K-뷰티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지도에는 쇼피의 각 마켓 이름과 쇼피에서 가장 판매가 높은 한국 뷰티 품목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K-뷰티는 특히 메이크업, 스킨케어 품목에서 독보적인 마켓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켓별로 살펴보시면 싱가포르는 마스크팩, 베트남은 립 메이크업 제품이 가장 높은 판매량을 보이며 조금씩 다른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남미의 각 마켓에서는 어떤 뷰티 소비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지도 다음 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장은 동남아시아, 중남미 마켓별 뷰티 소비 트렌드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동남아시아 5개 마켓, 중남미 2개, 이렇게 총 7개 마켓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세션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언급드리고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쇼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녹화본이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지금은 저랑 중요한 부분만 함께 확인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켓별로 살펴보시기 전에 큰 트렌드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한 장 정리 요약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편 동남아시아 먼저 살펴보시면
동남아시아의 뷰티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약 1,72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시장 내 K뷰티 점유율은 약 4위 정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내 한국 뷰티 제품은 해외 제품들 중에서도 유럽 브랜드에 상응할 정도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가볍고 지속력이 좋은 스킨케어 혹은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높은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 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한국에서 약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되는 고가의 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상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품의 진품 여부 또한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동남아시아 뷰티 시장은 K-드라마, K-아이돌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시장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의 화장법, 피부 관리법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구매로 전환되는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K-뷰티는 좋은 성분, 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진출 시 뷰티 제품의 기능을 잘 어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 현지인들의 다양한 피부톤을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현지화 가격 구성 전략을 세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전략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중남미를 살펴보시면 2025년 79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K뷰티의 점유율은 동남아시아 시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점유율에 대한 성장 속도를 살펴보시면 K뷰티는 전 세계 3위로 빠르게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이유는 K-팝을 통해 다양한 K뷰티 제품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남아와 유사하게 K-팝, K-컬처를 통해 K-뷰티 제품을 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남미는 조금 다른 소비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고객은 자연스러운 K-메이크업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면 중남미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K-뷰티 툴 혹은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국도 최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남미 시장의 고객들도 한국 시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건 제품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동남아시아, 대만 마켓의 마켓별 K-뷰티 소비 트렌드를 상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켓별 주요 특징, 뷰티 시장 특성, 뷰티 소비자 성향, 그리고 뷰티 인기 성분 및 제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세한 내용은 추후 녹화본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본 시간에는 저와 함께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먼저 살펴보시면 싱가포르 마켓은 크로스보더를 통한 이커머스 주문이 약 60%가 넘는 아주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는 마켓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크로스보더 셀러분들이 이 셀링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마켓으로 손꼽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품목을 살펴보면 화장품류와 헤어 제품이 1위일 정도로 한국 뷰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마켓이기도 합니다. 뷰티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온라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스킨케어 품목의 수요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지성 피부용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아래 뷰티 인기 성분 및 제품 살펴보시면 시카 등 피부 진정 성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마켓입니다. 다음은 싱가포르가 아주 흡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넥스트 싱가포르,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싱가포르 마켓이 지난 2~3년간 한국 제품으로 물들면서 빠르게 성장을 해왔다면 말레이시아 마켓은 작년부터 싱가포르가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면서 K-뷰티, K-식품의 열풍이 가속화되고 있는 마켓입니다. 코로나 이후 더마, 여드름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종교 특성상 할랄 화장품에 대한 니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뷰티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성향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한국 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이 한국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파악하고 구매하는 이런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말레이시아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분들이 많아지면서 새롭게 생긴 이런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필리핀 마켓입니다. 필리핀은 크로스보더 셀러라면 이 시장 좀 구매력이 낮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마켓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필리핀 이커머스의 이용자의 비중의 약 33%는 상위 1% 무소득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 인구는 약 1천만 명 정도로 한국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필리핀 이커머스 유저가 뷰티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선호하는 국가의 제품이 바로 이 한국의 뷰티 제품이기도 합니다. 또 필리핀은 대표적으로 한국의 맑은 피부 비법에 대한 극진한 이런 사랑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모공이나 피부 그리고 피부톤 개선과 관련된 한국 뷰티 제품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베트남 시장입니다. 베트남 시장의 이커머스 구매 품목의 대부분은 화장품과 의류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MZ세대들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뷰티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시장이기도 한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은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을 살펴보면 70%가 위조 혹은 밀수품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지 고객들은 구매하는 제품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에서 제가 뷰티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가품인지 이렇게 고민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가품이다 라고 하면 저도 정품인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분들이 베트남 진출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 꼭 참고하셔서 마케팅에 활용하시면 좋은 셀링 포인트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만 마켓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스타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마켓인데요. 한국 스킨케어 제품의 거래액 약 37%는 모두 온라인을 통해 거래가 될 정도로 활발히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동남아시아 마켓들은 한국에서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정말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이런 성향을 가진 거에 반해 대만 소비자들은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도 굉장히 즐겨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대만 시장은 보습 혹은 안티에이징에 대한 점유율이 전체 뷰티 시장의 약 60%가량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센스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구매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 메이크업 제품 중에서는 베이스 제품에 대한 구매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별로 살펴보시면서 전반적인 한국 뷰티 제품의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셨는데요. 오프라인 채널, 또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은 K-뷰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쇼피를 가장 먼저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좀 국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고객들이 한국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쇼피를 찾는 이유는 바로 상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쇼피 안에서는 다양한 한국 브랜드 서치가 가능하고 싱가포르 오프라인에는 없는 그런 한국 제품들이 쇼피에서는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가디언, 왓슨즈 혹은 타 온라인 플랫폼보다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고객들은 한국 뷰티 제품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쇼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고객들은 싱가포르와 유사한 사유로 쇼피에서 K-뷰티 제품을 구매하는데요. 특히 쇼피에 있는 한국 제품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직접 발송되고 또 정품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 수 있다는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남미 K-뷰티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점유율 42%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또 K-팝 인기의 산 고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브라질 시장은요, K-팝에 대한 인기가 점차 K-뷰티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브라질의 화장품 시장은 전 세계 4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바디케어, 스킨케어 제품이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남성용 미용 제품에 대한 비중도 꽤 높은 편입니다. 브라질은 기후 특성상 선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다음 멕시코 마켓을 보시면 브라질과 매우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곳인데요. 높은 스킨케어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온라인을 통해 한국 스킨케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스킨케어 제품 수입 금액 또한 30%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10대, 20대를 중심으로 동물 실험에 대한 강한 반대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비건 화장품에 대한 구매력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마켓이기도 합니다. 쇼피코리아 판매자분들은 작년 5월경 브라질을 시작으로 중남미에 진출을 시작하셨는데요. 중남미 같은 경우 K뷰티가 초창기 동남아시아 진출하던 때랑 아주 흡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K팝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K뷰티로 이동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진출한 기업이 동남아 대비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굉장히 블루오션인 마켓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중남미 진출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래 두 가지 진출 팁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인종의 피부색을 담을 수 있는 현지화된 제품 개발이 필요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10대, 20대 주요 이커머스 유저 타겟팅을 위한 관련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각 마켓별 주요 특성을 살펴보셨는데요.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높은 마켓 점유율 때문인데요. 지금부터는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카테고리의 성장 및 전망과 실제로 한국 판매자들이 어떻게 현지 바이어들을 공략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뷰티 브랜드 수는 연평균 28%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쇼피코리아 메이크업 샵 수는 연평균 68%씩 증가하며 빠르게 현지 수요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거래액 성장률 역시 한국 뷰티 시장 규모가 9%씩 성장하는 것에 반해 쇼피코리아의 K 메이크업 거래액은 연평균 89%씩 성장하면서 K 메이크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한국보다 다양한 피부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컬러톤이 필요한데요. 특히 현지인 피부톤은 한국 대비 한두 단계 정도 낮기 때문에 탑셀링 메이크업 브랜드들은 이를 고려해서 제품 라인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제품의 가장 큰 강점이죠. 높은 발색력과 지속력인데요. 영상이나 자세한 사진을 통해서 제품의 기능성을 놓치지 않고 어필하면서 동남아시아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게 되면서 여자분들이시라면 마스크에 잘 묻지 않는 파운데이션 혹은 립 제품 모두 한 번쯤 구매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동남아시아도 잘 묻어나지 않는 이런 기능이 잘 강조된 제품을 구매하는 성향이 아주 높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중남미는 K-팝 인기가 K-뷰티로 넘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강조드렸던 점 기억하시나요? 중남미에서 판매를 잘 하고 계시는 기업분들이 이를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오른쪽 위 이미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처럼 현지 시장에 친숙한 아이돌 혹은 배우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품, 진품, 그리고 한국발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상품 페이지에 적극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모습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중남미 마켓은 특히 다양한 인종의 피부톤을 커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색상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앞서서 셀링 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른쪽 이미지 4번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컬러를 내세우면서 다양한 인종의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다양한 K뷰티 제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뷰 인증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경험을 먼저 하고 이러한 경험이 구매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케팅을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K뷰티 하면 스킨케어, 스킨케어 하면 K뷰티죠. 쇼피코리아에서의 K 스킨케어는 앞서 소개해드린 메이크업처럼 한국 전체 시장의 성장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많은 판매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킨케어의 샵수 증가는 메이크업보다도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스킨케어 브랜드는 주로 효능, 효과에 대해 자세하게 정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사용 전, 후, 이 변화에 대해 이미지나 동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코팩, 마스크팩 등 모공 관리 제품들은 보통 주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번들 구성을 통해서 일주일치 혹은 한 달치 제품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제품 판매 시 샘플 제품을 함께 발송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제품의 종류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고객들이 선호하는 K 스킨케어 제품의 주요 특징은 앞서 메이크업과 유사하게 현지 유명 아이돌 혹은 배우 또는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이외에도 정품을 강조하거나 다양한 피부 타입을 커버하는 제품을 어필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남미 같은 경우는 동남아 대비 한국 뷰티 제품을 경험한 고객이 절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우선은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를 잘 활용하는 기업분들은 저용량 제품을 별도로 구성해서 저렴한 가격에 먼저 상품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뷰티 제품이 동남아시아, 중남미 각 마켓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동남아시아는 K-뷰티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구매로 전환되고 또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셨습니다. 또 K-뷰티 제품을 구매할 때 쇼피를 선택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많은 기업분들이 쇼피코리아를 통해 동남아시아 고객들을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참석해주신 기업분들을 대상으로 좋은 소식을 살짝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슬라이드에서 제가 따로 언급드리지는 않았지만 사실 동남아시아에서 메이크업, 스킨케어 이외에도 한국 디퓨저, 향수, 염색약에 대한 수요는 대단한데요. 지금까지 항공법 규정에 의해서 수요가 높지만 판매가 어려웠던 이런 제품들이 최근 쇼피코리아에서 런칭한 B2C 오션 쇼핑을 통해 판매가 가능해졌다라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또 항공 비용보다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운송이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기업분들은 쇼피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루오션인 중남미 마켓은 쇼피코리아의 가장 큰 장점이죠. K 마케팅을 통해 한국 기업분들이 보다 수월하게 새로운 마켓의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K-뷰티의 위상을 실현하고 있는 쇼피코리아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9억 명의 고객을 만나보시고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K-뷰티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쇼피코리아 송송희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